건강을 위해 다양한 팁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어떤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좋다는 소문입니다. 레몬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복에 레몬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점막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레몬물을 마셨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속쓰림과 무거운 소화 장애를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를 찾은 후 산성 과다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산성 식품 섭취를 줄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분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강 팁입니다. 그러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스포츠 음료와 물을 다량으로 섭취한 30대 여성이 저나트륨혈증이라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져 발생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수분 섭취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인터넷 정보를 믿어 운동 후 곧바로 물을 많이 마셨고 결국 심한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합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케톤 다이어트에 관한 포스트를 보고 탄수화물을 거의 완전히 끊고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초기에는 몇 킬로그램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 변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의 주된 에너지원인데 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억제한 경우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염분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나트륨 섭취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50대의 한 남성은 하이킹을 즐겼고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탈수 증세를 느껴 하산 도중 크게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의사에게 전해들은 것은 그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염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건강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적당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데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정에 쫓겨 살아가던 남자가 있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다.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흐려지면서 그는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그저 참아내고 버티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업무 중에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긴장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느낌은 심리적 공황으로 그를 몰아넣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우연히 옛 친구와의 만남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친구는 몇 년 전 심한 번아웃을 겪고 난 이후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친구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날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첫걸음은 작은 일상의 변화였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의 잡념을 비워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하루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감사했던 순간들을 적어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 속에 접목하기로 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30분간의 운동은 그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도 선물했다. 땀을 흘리며 달리다 보면 그동안 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흩어져가는 듯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다. 결국 그는 자기관리를 통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갔다. 과거에 자신이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던 마라토너였다면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걸음을 늦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진정한 라이프 워커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일상에 불어넣은 새로운 숨결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지 못해 매일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업무의 압박과 끊임없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불안감은 점점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명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글쎄,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사라진단 말인가? 하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명상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법에 대해 찾아보니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다. 이제는 이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여전히 막막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시작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한 단계씩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가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명상의 기본 원리를 공부했다. 명상의 핵심은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을 철저히 의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도 신중히 선택했다. 새벽에 고요할 때와 하루의 분주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의 시간이 이상적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침실 한쪽 구석에 작은 명상 공간을 꾸몄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향초를 켜고 그곳에서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명상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다. 스마트폰 명상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침에 따라 천천히 깊고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었다. 생각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친절하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자연스럽게 내보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마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내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의 속도가 늦어 인지하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명상이 주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았고 불안한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은 스스로 관찰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다양한 명상 기법인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바디 스캔 등을 시도하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명상은 명상이기 이전에 나의 일상이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일부분이 되었다. 그저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간. 이제 나에게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습관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커다란 변화를 일구어낸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명상 이야기를 꺼내보낸다. 물론 모든 이에게 명상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단순히 앉아서 깊게 숨쉬는 그 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다. 매일같이 업무와 회의, 부서 간의 조율로 인해 그의 삶은 바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출퇴근 시간 동안에는 끝없는 자동차 행렬과 지하철의 혼잡 속에서 보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지쳐 남은 시간을 가족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민수는 피로가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건강검진 결과 그의 스트레스 수치와 관련된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하며 민수에게 몇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우선 민수는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업무를 분산시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또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 근처 헬스클럽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활동이 그에게 에너지를 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외에도 그는 명상과 요가를 시도했다. 하루 10분의 명상은 그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었고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내적으로 평화로움을 찾게 했다. 주말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로도 했다. 가까운 공원을 방문하거나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완벽한 방법이란 없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완화 방법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나 가정에서나 여유를 잃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민수는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도 올라갔고 가족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었다. 그는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적절히 관리하고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을 깨달았다.